안녕하세요. 시골촌부입니다. 4.10 총선 작업을 이제 총량으로 얼추 분석을 끝내고, 대통령 선거 자료를 입력하는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영상 찍어 놓은 것도 다 바닥이 나고 하루,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뭐, 입력하다 보니까 얼추 90%가 넘게 입력이 돼서 한 번 더 영상을 찍고 가기로 했습니다. 90%로 90%가 그러니까 3,376만 명인데 3,056만 4천 명을 지금 입력했으니까 90.5% 정도 제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한 거고요. 이 앞에 80%에서 봤을 때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뭐 요 90%가 됐을 때 얼마인가는 뭐 제가 데이터를 주로 어느 지역에서 먼저 입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90%를 입력한 상황에서도 선관위 발표로 따지면 1.6% 차이가 납니다. 이게 0.7%가 미트가 될지 저도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지금 입력하지 못한 지역에 보면은 이재명 후보 표가 165만 8천, 165만 9천 정도 남았고, 윤석열 후보가 142만 6천. 그러면 대략 한 20, 20, 23만 명 정도 차이가 나나요? 165만 8천 대 142만 6천이니까 한 23만 명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기타 후보들 표까지를 계산하면 대략 뭐 결론은 0.7% 차이로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90%를 입력한 상황에서 보면 개표기 조작에 의해서 이 윤석열 후보 쪽에 손해를 본 게 141만 표. 그래서 이제 그걸 수정을 하게 되면 이제 개표기 조작이 없었다는 전제로 계산을 하게 되면 윤석열 후보한테는 141만 표를 더해줘야 되고 이재명 후보 쪽에는 140만 7천 표를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52대 52.8대 53.6 대략 한 11%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서 이미 차이 난 게 이만큼이었으니까 여기 실제 선관위 발표해서 4.6%를 빼고 4.6%를 더해주면 이제 개표기 조작 영향을 뺀 실제 득표율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이제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 쪽에 더해진 표를 빼게 되면 그게 한 약 200만 표 정도 되는데요. 지금 90% 입력한 상태에서는 그거를 빼서 계산을 하게 되면 실제 선관위에서 발표한 것보다 이재명 후보는 8.6%를 빼줘야 되고 윤석열 후보는 8.4%를 더해줘야 돼서 결국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17% 격차가 더 날 거다. 0.7% 차이니까 17.7% 정도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아직 안 나온 지역이 이재명 후보 표가 더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17% 차이가 날지 아마 조금 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대략 100%를 다 입력한다고 하면 전체 조작수는 한 531만 8천 표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까지가 요 숫자를 합치면 480만 표 정도 되고요. 그거를 이제 100%다 입력한다고 봤을 때는 한 530만 표 정도 차이가 나게 될 것 같다는 예상을 합니다. 그게 지금 90%까지 제가 입력을 하고, 아까 왜 23만 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1.6% 차이 나는 데서 0.7%로 좁혀지는데 필요한 수가, 이거 그냥 계산을 해보면 되겠구만요. 그냥 142만. 차이가 23만 2천 표, 23만 2천 표만 더해지면 1.6에서 0.7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7%라는 의미를 그냥 단순히 계산해 보면 답 나오죠. 그래서 0.7% 곱하기 3,376만 명이니까
3,300. 그러니까 24, 그 선관위 발표로 따지면 23만 이 정도가 나야 맞는데, 아무튼 0.7%라고 하는 게 23만 표 내외에서 차이가 난 거잖아요. 득표율 차이가, 득표수 차이가. 그러면 이게 저는 이제 요 중간에서 진짜 좀 그냥 러프하게, 이재명 씨 성격상 3,360만 표에서 23만 6천 표로 졌다? 0.7%로 졌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진 상황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아마 불복해서 뭐 소송을 내거나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그냥 조용히 저 양반이 쿨하게 그냥 인정하고 넘어갈 성격이 아닌데 이 20몇만 표 차이를 그냥 인정하고 넘어갔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자기가 부정에 관여했다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0.7%라고 하는 의미를 그냥 우리가 0.7, 0.7 그러니까 뭐 그냥 근소한 차이로 적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1000명이 투표했으면은 7표밖에 차이 안 나는 거고요. 10,000명이 투표하는 투표에서도 70명 차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국회의원 선거로 따지면은 대략 뭐 한 12만에서 20만 사이잖아요. 그러면 1000표도 차이 안 나게 졌다는 거야. 국회의원 선거로 따지면. 그러면 이게 자기가 무슨 부정선거에 관여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하면, 관여를 안 했거나 이게 뭔가 공정하게 치루어진 선거에서 이 정도 0.7% 차이로 졌다고 하면 당연히 불복 소송을 냈을 사람인데 안 낸 거 보면 뒤에 뭐가 있지 않았겠나 그런 그냥 또 뇌피셜을 한번 가동해 봅니다. 이제 요 숫자를 궁금해하셨던 분들은 뭐 영상 요까지만 봐도 지금까지 보셨던 분들은 크게 뭐 안 보셔도 되는데 뭐 80%에서 90% 가는 동안에는 뭐 특이한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인다고 좀 짜증 내실 것 같은데 얘들이 보내준 자료가 이래요. 이게 스캔 뜰 때 뭐 우리도 스캐너 써보지만 흑백으로만 스캔을 떴어도 용량은 훨씬 적고 더 선명하게 나올 텐데 이걸 음영 뭐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같고 무슨 후역해요. 여기도 재확인 재분류를 했는데 뭐 특별하게 재분류할 이유가 없습니다. 숫자 831 갖고 831표 넣었고 근데 뭔가 위원장 사인까지 가기 전에 다시 재분류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재명은 305에서 303으로 줄고 윤석열은 397에서 395로 줄고 그래서 재확인해야 될 투표수는 110에서 114로 늘고 뭐 특이하게 여기서 뭐 표가 어디 뭐 없어지거나 이런 상황은 제가 발견을 못해서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분류할 때 어쨌든 숫자가 차이 난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태안에 또 있어요. 태안에 그러니까 20시 30분에 하고 22시 4분에 다시 재분류를 했습니다. 여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위원들이 사인하다 말고 다시 기계를 돌린 거예요. 숫자도 1356, 1456 표도 그대로 들어갔고 관내사전인데 표 숫자도 같고 투표수도 같고 한데 왜 다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562 이재명 후보는 같이 나왔지만 윤석열 후보가 706에서 703으로 줄고 이 누구야? 여기는 심상정 후보는 27에서 26으로 줄고 그래서 재분류했는데 오히려 분류를 더 못했습니다. 51표만 다시 재확인하라고 넘겼었는데 재분류한 거에서는 55표 태안에 또 비슷한 얘가 있어요. 태안에 여기는 여기 보세요. 이 앞에 태안 다른 지역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모두 봐왔을 때 항상 이 재분류라고 표시가 붙어 있는 거는 원래 했던 거를 다시 돌렸을 때 여기에 재분류라고 표가 붙는데 저는 여기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입력을 해 놓고 보니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간은 일단 보지 말고 여기가 재분류가 있으니까 이거에 더 늦게 했고 더 정확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제가 개표 상황표를 개표 상황표란다. 개표 결과표를 지금 끌어다 놨거든요. 자, 안면읍 제4투표소입니다. 제4투표소. 여기가 이재명, 여기가 이재명 윤석열인가?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그렇겠네. 122, 160. 121이에요. 160이고. 그래서 야 이것도 뭐 얘들이 숫자 잘못 적었는가 보다 열심히 후벼파다 보니까 시간이 여기 재분류라고 되어 있는 게 24시 30분이고 원래 한 게 더 늦은 시간이에요. 1시 6분. 그러면 재분류했다고 지금까지 모든 경우에서 재분류는 항상 더 뒤에 하고 그 뒤에 다시 한 걸 재분류라고 표시를 했는데 얘도 뭐 여기다가 왜 재분류를 표시했나 몰라? 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재분류 한 표를 두고 뒤에 다시 해가지고 이런 서류가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도 그렇고 지금까지 모든 예가 항상 재분류 한 표는 시간상으로 봤을 땐 뒤에 이루어졌었거든요. 어쨌건 시간상으로 따지면 얘가 재분류 한 표가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떻게 재분류라는 표시가 여기에 붙었는지 그렇게 따지면 뭐 120에 대 160 안면읍 사투표소 122 대 162 122 162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재분류가 왜 여기 붙었을까? 그냥 재분류가 여기에 기록이 됐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약간 특이하게 이건 뭐야 이게 투표용지 교부수가 뭐 이게 당일 선거에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러니까 이게 먼저가 맞긴 맞네요. 무슨 투표용지 교부수가 309나 되는데 투표수가 290, 19표나 표가 없어진 거야. (290)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하면서 어떻게 투표용지 교부수가 309에서 291로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재분류가 여기 붙었네 저기 붙었네를 떠나서 실제로는 이게 뒤에 이루어졌고 더 뒤에 재분류된 거라고 그렇다고 보더라도 투표용지 당일 선거에서의 투표용지 교부수라고 하는 거는 일련 번호 절취지, 일련 번호 뭐라 그러나 그 용지 하여간 그 따로 떼서 보관하는 그 일련 번호 절취선이라 절취선으로 잘라서 따로 보관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일련 번호지에 기록된 숫자이거나 아니면 당일 선거니까 그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에 기록된 사람 그 숫자가 309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이게 맞다고 보면 투표수를 어떻게든 찾아서 309에 맞추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도 뭐 그 비슷한 얘기가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일련 번호지를 왜 따로 떼고 선거인 명부는 왜 보관을 하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통상 보면 이렇게 재분류를 하는 경우에 보면 투표용지 교부수 그러니까 그 일련 번호지 숫자하고 투표수하고 안 맞았을 때는 이 투표수를 여기에 맞추도록 어떻게든 투표수 잊어버린 거를 찾아가지고 이 숫자에 미트시키는 게 맞는 업무 흐름인데 그러면은 여기 291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그 선거인 명부 싹 디비보고 일련 번호 띠지 일련 번호를 보니까 291이 맞다? 그러면 이 18개 일련 번호표가 더 나온 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련 번호지를 따로 떼는 이유가 그 숫자랑
그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 숫자랑 다르면 그거를 문제 있다고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절치선 힘들어서 다 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숫자가 많지도 않아. 464명 중에 19표면 거의 5% 가까이가 지금 표가 사라진 거예요. 예? 19표가 사라진 상황이라고. 근데 어떻게? 투표용지 교부수가 이렇게 슬그머니 291로 고쳐져 가지고 그나마 하나가 못 찾은 걸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이번 4.10 총선인 것 같으면은 어떻게든 이걸 고발을 하거나 문제를 삼겠지만 이미 2년 전에 선고가 하니까 뭐 이거를 고발을 하거나 뭐 해서 실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간 실상이 그렇단 얘기예요. 실상이. 그죠? 아니 1년 번호는 309번까지 나갔는데 표가 19개가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든 없어진 표를 찾아서 그 1년 번호 숫자에 맞추는 게 정답인 거지. 예?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선생님이 문제를 냈는데 애가 답은 2인데 3이라고 잘못 적었어. 그러면 문제를 고쳐서 답이 3이 나오도록, 그놈을 봐주기 위해서 3이 나오도록, 뭐 그런 케이스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든 이 1년 번호지랑 투표수가 같아야 되는 게 전제야. 예? 1년 번호지랑 투표수랑. 그리고 이게 만약에 차이가 난다 그러면 1년 번호지 숫자에 투표수를 맞추는 게 맞도록 하게 하고 못 찾으면 그냥 19번 어떻게 못 찾았다고 나오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1년 번호지가 이거는 1년 번호 떼주면서 1번, 2번, 3번, 4번 쭉 나눠준 거였을 테니까 309번에서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에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도 여기는 이제 관외 사전이 투표지 분류기 미사용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 분석을 하면서 이제 개표기로에 돌렸느냐 사람이 했느냐 이게 굉장히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분류기 미사용이래요. 그래서 관외 사전을 사람이 수개표를 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개함점검부예요. 이게 이제 관외사전이잖아요. 관외사전. 관외사전이면 우편 개함부인가? 그게 따로 있고 그래서 우편 개함부에서 봉투 다 까가지고 그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다 집어넣으면 그거를 기계로 돌린 다음에 심사 집계부로 넘겨서 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관내 사전이나 그러니까 우편 봉투에 들어있지 않은 사전 선거나 당일 선거 같은 경우에는 개함점검부에서 통을 확 쏟아내 가지고 분류한 다음에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로 넘기고 그거를 심사 직급에서 심사하고 요런 플로우로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관외 사전이면 당연히 우편 개함부인가? 거기서 처리를 해서 심사 직급으로 넘기는 게 맞는데 이래놓고 관외 사전이래요. 관외 사전이 투표지 분류기를 미사용했대.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혹시 진행표가 있는가 지금 정보공개 청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제외투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지역은 대부분 수개표를 한 데가 많은데 그건 또 기계로 돌렸어.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참 많습니다. 요 다음에 분당구 예를 보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분당구 여기도 투표지 분류기 미사용. 예? 이게 아마 제가 이 앞서 개표기 속도가 사람보다 빠르지 않다. 그걸 설명할 때 이 자료를 썼던 것 같아요. 33,400명인데 20시 40분에 시작해서 1시 40분에 끝났다. 5시간에 끝났다. 그래서 개함점검부 심사집계부 인원 합치면은 26명인데 두 테이블에 그 26명이 5시간 하면은
33만 명을 다 한다. 그래서 3,370만 명 같으면 26분의 10척이나 2만 6천 명만 투입해가지고 5시간만 해도 전국이 다 끝난다. 뭐 그런 추측을 하는 방송을 했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투표지 분리기를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고 개표기 진행표를 얘들한테 개표 진행표를 청구했더니 이런 게 왔어요. 예? 이게 뭐냐면 자, 제가 당초에 받았던 개표 상황표가 아까 이거 아닙니까? 3,348만 7천 명. 투표지 분리기 미사용이래.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수개표 했는가 보다 그러고 수개표 한 숫자로 입력을 했다가 혹시나 몰라서 개표 진행표를 청구해 봤더니 이런 게 왔어요. 그래서 1투표함 다음에 가면은 2투표함 3투표함 이게 제가 지금 저기 박 변호사님하고 살짝 조금 이번 회의에서 의견이 좀 달랐던 게 여기에서 조금 그랬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전에 고민정 오영환 후보 붙었던 데가 광진인가요? 거기에서 보면은 투표수가 2,000명인데 이게 투표함을 쫙 비교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이 숫자가 두 사람 비율이 너무 비슷하게 나온다.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표를 다 2,000표씩 넣었으니까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서 오는 거니까 광진구 주소지를 주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 살면서 쭉 뭐 여행을 하거나 하면서 투표한 그 성향으로 따지면 저는 오히려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근데 박 변호사님은 여기에 뭔가 규칙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뭐 박 변호사님은 박 변호사님대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저는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쭉 제가 페이지를 넘겨서 볼 테니까, 얘들도 2499, 그러니까 2500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숫자를 맞췄어요. 한 투표함 하나의 숫자에. 지금 여기 12개 투표함인가 있는데, 2500이라고 대략 보고요. 요 안에 숫자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세요. 1투표함입니다. 1173, 1239, 1238, 1200, 1168, 1256, 1161, 1242, 1141, 1253.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다 1100에서 1200, 1100, 1200 거기서 비슷한 비율로 다 보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14투표함이구나. 여기는 이제 마지막 짜투리로 해서 991표가 남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비율로도 보면 비슷한데, 저는 이게 오히려 비율이 비슷한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정작 문제라고 생각하고 짚은 게 뭐냐면, 보세요. 이 숫자가 여기를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제가 투표함 쭉 넘기면서 볼 테니까. 자, 요 투표 수를 이게 1투표함 투표 수가 2499죠. 왜 안 넘어가냐? 이게 표시가 돼 있으면 안 되는구만. 자, 1투표함 2499, 2투표함 2498, 2 빠지는 2500이죠.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 2501, 2501, 2499, 2500, 2500, 2500, 2500, 2500, 10투표함 2500, 11투표함 2500, 2499, 13투표함도 2500, 마지막만 이제 짜투리로 해서 991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인가를 어떻게 2500표가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가를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관외 사전투표는요, 전국에서, 이게 어디야? 성남시 분당구니까 여기나? 전국에서 성남시 분당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살거나 아니면 그날 사전선거일날 다른 데 여행을 하거나 하면서 투표를 해서 우편물을 통해서 이 성남시 분당구 선관위로 도착한 거를 이제 투표함에다가 차곡차곡 넣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4일, 5일 사이에 이제 사전선거가 끝나고 4, 5일 사이에 우편물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무작위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함 안에 2,500개씩 딱 맞춰 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2,500개씩을 맞춰 놓을 수가 있었을까? 이게 그 우편물의 부피가 비슷비슷하니까 그 투표용지가 들어간 것도 똑같고 그 우편물 사이즈도 똑같으니까 똑같은 투표함에다가 막 우겨 넣다 보니까 숫자가 비슷해졌다 그러면은 얘기가 되는데 그거는 말이 되죠. 뭐 2,500이 됐다가 2,400이 됐다가 600이 됐다가 그럼 한 5%에서 10% 사이는 막 발로 짓 눌려 넣다 보니까 투표함에 맞게 그 부피가 빡 차다 보면은 얼추 비슷하게는 나오겠지만 2,500표가 어떻게 같아지냐고요. 이거는 우편물로 도착하는 거를 해당 선관위에서 누군가가 2,500개를 헤아려서 넣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예? 최소한 이게 그냥 우편물이 왜냐하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개표장에 가서 열어지고 까져야 되는 그 투표함인데 그거를 이미 개표도 하기 전에 누가 그 우편물 수를 하나 세 가지고 100장 묶고 하나 세 가지고 100장 묶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500개씩을 맞춰서 넣었다는 얘기. 한 박스에다가 한 투표함에다가. 저는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예? 그게 정상적으로 조작이 없이 모아졌다 하더라도 이미 손을 한번 누군가의 손을 거쳐서 뭐 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표수를 헤아렸다는 게 이미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2,500표가 저렇게 맞을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박 변호사님 생각은 공장에서 만들어서 온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조금 좀 너무 간 것 같긴 한데 이 안에서 비율이 비슷비슷하다고 하는 거는 예? 1100 대략 1100, 1200 그 사이잖아요. 저는 이게 비슷한 게 정상이야. 오히려 막 가짜표를 뭉태기로 어느 한 투표함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게 막 들쭉날쭉 하게 되면 조작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숫자가 비슷하다고 하는 거를 문제 삼는 거는 조금 문제 있다고 봐요. 저는 이 숫자가 2,500에 딱 맞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전국의 모든 관외사전 투표함이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은 2,000개씩 넣은 데도 있고 여기처럼 2,500개씩 넣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3,000개를 넣은 데도 있고 그러면 이게 뭐 투표함 사이즈가 다 전국이 다른 것도 아니고 투표함이라고 하는 게 딱 규격이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2,500개씩 딱딱 맞춰 넣었죠? 최소한 누가 개표함에 가기 전에 개표 장소에 가기 전에 이 함에다 넣기 위해서 2,500개를 세서 넣었다는 것도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들어오는 대로 그냥 우리가 투표함에 넣듯이 예? 관내 투표함에다가 쭉쭉쭉쭉 넣고 찼네 싶으면 묶고 봉임을 하고 다른 투표함에다 또 쭉 넣고 그 숫자를 헤아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는 부정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시간이 되면 영상을 따로 4.10 총선만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그런 거는 의견 차이 있다는 거를 서로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이게 논리적으로 어떤 게 더 맞다 틀리다 하는 부분은 우리 내부에서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발표가 되거나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시간이 되면 따로 영상 요 관련된 개표 진행표라고 하는 게 오픈된 지역구만을 제가 대상으로 해서 한번 쭉 요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성남시 분당구에서 수개표가 이루어졌던 건 아니다. 일마들이 투표지 분류기 미사용이라고 표시한 이유는 또 뭘까? 에? 다른 지역은 다 이런 개표 진행표 같은 이런 표로 해서 관외 사전 전체 개표 상황표가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얘들은 왜 굳이 왜 이랬을까? 투표지 분류기 미사용. 여기도 쭉 넘기면서 보면은요. 문제는 이게 제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 이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1139 대 1198 그러면 뭐 차이 나봤자 0.6%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요 득표율로 따지면. 근데 여기서는 한 2% 정도 차이가 나. 1139, 1198인데 사람이 제약이 난 거는 34 대 41이야. 다음으로 볼까요? 투표함, 이 투표함으로 가서 보면 여기도 비율로 따지면 한 1%? 1200에서 아니 0.4% 정도밖에 차이 안 나네. 여기는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받았네요. 근데 사람이 분류한 거에서는 30대 35. 기기에서는 1208 대 1165. 그러니까 이런 게 여기도 볼까요? 1140 여긴 뭐 1145 대 1219 그러면 거의 차이가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재확인 대상 그러니까 사람이 재확인한 거에서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아 2배가 아니구나. 한 50% 차이가. 다 이런 식이라니까. 여기도 한 10%도 차이 안 나게 됐는데 0.7% 차이가 나는데 사람이 재확인한 거에서는 30% 가까이 차이 나고. 이것만 봐도 다 답이 나오네. 오투표함? 여기도 10% 정도 차이 나는데 사람이 재확인한 거에서는 한 30% 차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분석한 게 이 개표 결과로 나왔던 이거를 무시하고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요 기계에서 투표한 득표한 득표율하고 똑같은 투표함에 있는 것 중에서 기계가 분류 못해서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하고 차이에 괴리가 있는 거를 발견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분당구죠. 분당구 거 한번 볼까요? 분당구 거. 분당구 별로 차이 안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니죠. 관외에서는 관외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죠. 방금 봤던 게 관외야 아닙니까? 이 숫자를 다 입력을 해서 거기에서의 득표 이제 이 숫자를 다 합계낸 게 이거거든요. 관외 같은 경우는 14개 투표함의 거를 다 해서 봤는데 거기에서 기계 득표율을 따지면 이재명 후보는 48.6%인데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에서는 41.8%예요. 똑같은 관외 투표인데 그래서 요 관외에서 득표율 차이가 4.2%가 차이 난다는 거예요. 기계 득표율에서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을 뺐을 때 4.8%, 4.2%가 차이 난다. 그거는 개표기에서 이만큼의 조작이 있었다. 그러니까 기계가 그냥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라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이재명 후보가 더 나올 수도 있고 한두 표 차이로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거의 0. 몇 %에서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4.8, 4.2 뭐 예?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는 전국이 다 그래요. 예?
성남시 중원구도 그렇고. 여기 어디야? 성남시 수정구, 수원시 팔달구. 아, 여기는 안 넣었구나. 권성구? 여기도 넣었나? 권성구도 5.0. 그러니까 이제 당일 관내 관외로 따지면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총 득표율에서는 총 득표수를 기준으로 봐도 당일 관내 관외를 합쳐서 이재명 후보가 기계에서 얻은 득표율은 52.2%예요. 이 지금 수원시 권성구 같은 경우에. 근데 이 사람이 제약이 난 숫자로 따지면 4,800 중에 만 표 중에 4,800 얻어서 47.2%야. 그러니까 52.2에서 47.2%를 뺀 5.0%만큼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개표기 조작을 통해서 5%를 더 받게, 윤석열 후보 표에서 윤석열 후보 표나 기타 후보, 군수 후보들 표를 빼서 이재명 후보 표로 카운팅이 되도록 그렇게 조작이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당일 득표율이랑 그 사전 득표율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만 해도 벌써 5만 5천 대 7만 2천인데 관내로 가면은 역전이 되고 한참 역전이 돼요. 관외도 그렇고, 예? 국외도 그렇고. 그래서 이 당일 득표율, 민주당 대 이재명 대 윤석열 후보의 당일 득표율 비율대로 정상적이라면, 그러니까 선거인수 조작이 없었다면 이재명 후보는 22,800표를 얻어야 되는데 37,000표가 나왔으니까 15,000표 가까이, 14,472표가 선거인수를 더해서 그만큼을 민주당 이재명 후보한테 넣어줬다, 그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전부 지금 취합해서, 예? 여기에 아까 사람이 제약인한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그 득표수를 계산한 숫자가 이거고, 예? 그래서 원래 선관에서 발표한 거는 1448만이지만 그 개표기 조작된 거를 빼고 나면 사람이 수개표한 걸로 따져보면 1308만 1000명이다. 그래서 요 차이가 140만 명이 차이가 나는 거고, 아까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에서도 이런 차이가 났다. 예? 이 199만 8천 명이라는 숫자가 선거인수로 더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넣어줬다. 그런 이제 숫자로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그 이제 전국 데이터를 다 이제 10%만 더 넣어서 집계가 되고 나면, 저는 이제 요 자료를 두 가지 큰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확하게 전국 데이터를 집계해 봤을 때 이런 근거로 개표기 조작이 있었고, 선거인수 부풀리기가 있었고, 그게 그 영향을 빼면 개표기 조작만 없이 수개표를 했으면은 대통령께서 거의 10% 가까이 이겼을 테고, 거기에 인쇄 날인만 없애고 직접 관리관 날인을 하게 해서 대량으로 사전선거인수 투입되게 하는 것만 방지했더라도, 그것까지 방지했다면 17% 이상으로 이긴 선거인데 이런 조작이 들어가서 0.7%로 간신히 이긴 것처럼 됐습니다, 얘기를 해서 대통령께 예를 들어 4.15, 4.10을 전부 뒤집어서 수사를 하더라도 중간에 그렇다고 자기가 당선된 그 투표는, 그 선거는 빼고 수사해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10 총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을 수사하라고 하는데 일단 동력을 좀 든든한 뒷배가 되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고, 뭐 꼭 선거가 아니더라도, 선거 부정 수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국정을 운영해가는 데 있어서 0.1%로 갱신이 이긴 대통령이 아니고 최소한 58대 42 이상, 그러니까 16, 17% 가까이 과반수를 훨씬 넘게 획득한 대통령으로서 나머지 2년을 좀 국정을 운영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4.10 총선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마다 다 막 그 후보도 다르고
뭐 조작 숫자도 워낙 들쭉날쭉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권역별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본다든지 해야 설명이 되고, 결론은 뭐 아주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합쳤을 때는 뭐 33대 220이었나요? 아, 30대 220이었나? 30이구만, 30. 그러니까 그걸로 설명하려니까 뭐 뭘 빼고 더하고가 조금 지저분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민주당하고 국민당이 붙은데 뭐 민주당이 출마 안 한대 뭐 이런 거, 또 누가 누구한테 빼서 이런 거를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이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후보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지역별로 어떤지만 쫙, 예? 이 개표기 조작 비율하고, 예?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를 쫙 히스토그램이나 분산형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뭐 후보가 뭐 민주당이 있네 없네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래서 이걸 먼저 설명을 해서, 아, 개표기 조작이란 게 후보들 사이에 요렇게 되는구나, 내지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도 아 요렇게 돼서 딱 숫자가 전국이 하나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지역구를 국회의원 선거를 설명하게 되면, 아, 이 각 지역구별로 이렇게 되는 거겠구나. 그렇게 좀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입력을 못한 지역이 그러니까 20군데, 20군데 정도 되죠. 원래는 0이 완료된 건데 얘들이 입력하거 실수하거나 뭐 해가지고 개표 결과하고 선거 상황표하고 차이 나는 게 이거니까, 이것도 나중에 이제 조롱거리로 한번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력을 못한 지역이 18개 지역이구만요. 뭐 이 중에는 대부분 입력했는데 개표 진행표, 그러니까 사전, 아니 그 개표기 분류 결과랑 사람 분류 결과가 구분이 안 된 지역이 몇 개 있어서 하고, 뭐 공개 청구했더니 뭐 휴가 갔다 뭐 교육 갔다, 아니 자료는 다 오픈을 해서 지대가 스캔을 떠가지고 올려놓고, 돈 뭐 2,000원 3,000원 입금되면은 공개해 줄게 이래 놓고는 그 사이에 휴가를 가거나 교육을 가거나 해가지고 다음 주에 출근하면 해줄게, 무슨 공무원 조직이 이래요? 예? 그러면은 민원인들이 뭐 이런 걸 공개 청구하고 했으면 이 정도 업무는 옆에 사람이 처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홈페이지에, 예? 공개해주는 공개 청구 결과 자료를 오픈을 해놓고, 이제 올려는 놓고 그거를 이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느냐 마느냐만 클릭만 하면 되는 일을, 무슨 휴가 갔네 교육 갔네 뭐 하면서 다음 주에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다음 주까지 또 기다려 봐야죠. 그나마 이 나머지 전혀 입력을 안 한 지역 중에 또 뭐 개표기 진행표를 또 청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또 일주일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차피 이 자료를 가지고 저놈들을 깔려고 하는 거니까 좀 속으로 살짝 미안한 것도 있고, 그래 휴가가 갔으면 휴가 간 대로 휴가 즐기고 와서 열어줘 그냥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다가 자료가 다 입력이 되고 나면, 지금 이제 황교안 TV에서 같이 영상을 찍자고 하는데,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최소한 개표기 조작을 자료로 증명해낸 거는 어쨌든 제가 처음 시도했고 또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냈으니까, 이거를 저 혼자서 이렇게 주저리 떠드는 것보다는 이제 황교안 대표님이 옆에서 같이 대담하는 형태로 해서, 뭐 대표님이 궁금한 거 이런 거를 저한테 물어서 제가 대답하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제 일방적으로 혼자 이렇게 지키는 것보다는 훨씬 설득력 있고, 또 제가 회의 2번 가봤는데 황교안 대표님이 좀 이렇게 카리스마라 그러나 그 리더십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회의를 딱 예를 들어서 3시간 안에 끝내겠다 그러면 그 회의로 이제
회의 주제 쭉 적힌 게 있으면 딱 나름대로 시간 안배를 하셔가지고 좀 얘기가 길어진다 싶으면 카트 줄여라 이렇게 하고 쫙 이끌어 가시는 거 보면 제가 지금 뭐 영상이 몇 개입니까? 벌써 거의 200개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너무 늘려서 하는 게 아니고 황교안 대표님이 보시기에 좀 불필요한 것 같으면 좀 제시도 해 주시고 더 궁금한 부분을 더 강조하게 해 주시고 하면은 훨씬 깔끔하게 설명도 되고 일반 국민들한테도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뭐 입력하는 거는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 방송 그 뭐 스크립트라 그러나요? 그런 것도 좀 잘 해서 이 마지막에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후에 조금 영상이 뜸하게 올라가더라도 뭐 그러고 있겠거니 생각하시고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거의 50분 가까이 돼가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